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잘 가던 메이저 코인들은 지금 잠시 또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에 저장성 코인 중에 하나인 스토리지 알트코인이 지금 뭐 혼자 이제 급등을 해 있는 현재 상황이고, 내가 투자한 코인은 왜 안 올라갈까? 그걸 보면서 이제 가슴 한켠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이 시장에서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구글 트렌드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아시겠지만 뭐 중국은 홍콩을 앞세워서 싱가포르와 같이 공조해서, 그리고 아랍 연맹과 같이 공조해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 북미 쪽은 SEC를 미국이 앞세워서 혼란스러운 정책을 피고 있는 현재의 상황. 일단 이런 상황인데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어쨌건 동아시아가 이끄는 상승장이 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100% 맞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인 투자를 하면서 좀 약간 눈여겨보고 많이 좀 기준을 많이 삼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매트릭스라고 써 있는데, 뭐 매트릭스 포트나 보통은 이제 매트릭스 포트라고 하죠.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 아마 아실 거예요. 비트메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비트메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애식 채굴기, 이제 이 GPU 채굴기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해서 고성능 채굴기를 빼내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자회사를 만들어냅니다. 우지안이 뭐 여기서 쫓겨났다 이런 공중파 미디어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세팅이 끝났어요. 이 사업은 세팅이 끝났고, 중요한 거는 이 우지안이가 여기서 나오면서 첫 번째로 이제 만들었던 게 이 매트릭스 포트를 만듭니다. 매트릭스 포트가 상주에 있는 데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이 어떤 지역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가의 금융 자본이 들어오는 중간 지점, 그리고 중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중간 지점, 그리고 유로존의 자본이 들어오는 중간 지점이 사실은 싱가포르예요. 예전에는 세계 경제의 중심, 금융의 허브가 영국이었잖아요. 근데 브렉시트가 생겨나면서 이게 사라지죠.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중국계 기업들은 영국에서 홍콩 쪽으로 많이 넘어왔고, 그래서 룩셈부르크나 뭐 이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자, 뭐 이런 얘기는 뭐 필요 없고. 근데 이 매트릭스 포트가 어느 정도 그래도 능력치가 있는 곳이에요.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매트릭스 포트 기관에서 뭐라고 지금 언급을 하냐면, 비트코인 황소들 7월 계절적 상승 대비 연말 목표 45,000달러. 매트릭스 포트에서 이런 발표를 해요. 어쨌건 이제 우지안하고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믿는 편인데, 보고 기준을 많이 잡는 편인데, 지난 과거 3년 동안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달에는 27%, 20%, 24%. 그래서 웬만하면 7월 달에는 상승장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연구원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인이 어떻게 갈 거냐. 일단은 35,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나서 3만 달러대까지 갈 거고, 조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45,000달러까지 갈 거야. 이 얘기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이대로 100% 된다라기보다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물론 비트코인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파동을 그리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제도권 규제안이 서서히 들어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쿠코인이라는 데는 싱가포르를 베이스로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여태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이 KYC 신원 인증을 안 해도 됐었어요. 근데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쿠코인에서 7월 15일부터 신원 인증을 시작한다.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제도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수용을 위해서는 신원 인증을 법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싱가포르 정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쿠코인도 좀 움직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개인이 생각했을 땐 규제다 막 이러면은 여기에 이제 반감을 갖는데, 오히려 제도권 수용하는 전초 작업이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거버넌스가 형성이 돼야
이 세력이란 사람들은 이 시장을 열어주죠. 그래서 시세를 상승시키고 시세 상승분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하나의 단초 작업이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가 5일날 중요한 기점으로 들어갑니다. 뭐 물론 이때도 미국의 금리가 발표 날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7월 둘째 주가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때가 권도영이 재판도 그렇고 미국 의회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것도 많이 여기서 아마 갑론을박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분기점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좌우창펑. 자 바이낸스 CEO 홍콩은 발전 중이야. 크립토 인덱스 호평. 제가 인덱스가 있어요. 가격적인 히스토리가 인덱스거든요. 인덱스가 있어야 ETF를 만들 수가 있어요. 기준을 잡고 여기다 기준을 잡고 파생 상품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HKVAC, 자 홍콩 가상자산 컨소시엄. 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창펑자오가 이제 그 호평을 내렸고, 여기 보면 저스틴선 또한 트론 설립자도 이에 대해 홍콩은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한 투명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래서 두 개의 거물이 지금 호평을 하고 있는데, 이 HKVAC에 관해서 참고로 이 트론 재단의 저스틴선이 예전에 작년에 이제 후우비를 인수를 하죠. 근데 웃긴 거는, 아이러니한 거는 후우비가 홍콩에다가 라이센스 신청을 합니다. 라이센스 허락이 언제 나온지를 모르겠지만 라이센스 허락이 나오는 시점이 아마 불장의 전격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오비는 참고로 이제 중국 본토에서 운영되는 했던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이제 중소 거래소들만 홍콩 정부가 이제 지금 허락을 해줬고, 그래서 홍콩 가상자산 컨소시엄은 어떠한 걸 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등급을 매깁니다. 여기 보면 트리플 A부터 뭐 C, D까지 뭐 해가지고 B부터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뭐 기능이 어쩌느니 해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기준을. 자, 해서 디테일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는 수용에 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정부가 움직이는 거고, SEC는 지금 미국 SEC는 불명확한 정책으로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을 내쫓고 있고 거래소들을 내쫓고 있는 현재 형국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장은 동아시아가 주체가 되는 게 거의 전 100%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주마다 한 번씩 이 등급에 관해서 요것에 관해서 발표를 할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코인 리스트를 아마 발표를 했었을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환을 하면서 다른 코인들도 아마 등장을 시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주가가 1년 최고치로 상승, 할인율이 마이너스 30%로 하락했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프리미어로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스팟 비트코인 ETF 기대감이 있어서 그 정해진 날짜 가을께까지는 아마 이 마이너스율이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을까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점이 반드시 오겠죠. 블랙록 스팟 ETF 결론 나는 것보다 GBTC 결론안이 더 빨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레스케일은 지금 9일날로, 그러니까 가을께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그리고 7일날 이제 윙글 제미니 거래소랑 이제 중요한 일이 있죠. 7일날 바로 이것도 뭐 여기서 이제 재미난 뭐 별의 별 뉴스가 아마 다 나올 거예요. 메커니즘 캐피탈 창업자 그레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소송 4달 결론 전망. 이게 지난달이었거든요. 이게 6월달에 이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7월달이죠. 그래서 이 말대로 될지는 뭐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레스케일은 가을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건 중요한 시점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고, 최고의 암호화폐 세법이 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세금 쪽에서 좀 유리한 고지는 어디 지역일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요. 케이만군도 여기 영세율이에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여기다 많이, 테라재단도 여기다 만들고,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도 본인들의 페이퍼 컴퍼니를 여기다 만듭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케이만 군도를 대표로 해서 요 지역에 있는 몇몇 개 바하마라든가 몇몇 개 뭐 버뮤다라든가 몇몇 개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가 홍콩하고 싱가폴 쪽으로 지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 얘기는 거대 자본이 사실 매칭해서 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이들이 중간 브리징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가 주축이 되는 상승장에 관해서 조금 논거가 조금 더 이제 설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가져온 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프랑스에서 이민자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미디어에서 이민자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민 정책 수용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거는 대중 생각이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중이 바라보는 눈높이와 국가 정책 당국자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와 분명히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클래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되게 우리는 단편적이죠. 예? 왜냐하면 시야 자체가 그러면은 프랑스 이런 사태가 발생됐구나. 이민 정책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민 정책 안 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지금 이 고령화 이 대비하는 이 정책도 사실 이미 늦었고 망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최근 나온 건데 보시면 2025년 지금 2023년이잖아요. 2년 남았어요. 요 쥐귀래에서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로 해서 자 OECD 평균 국가 대비해서 한국은 고령화 추세가 훨씬 빠르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2050년까지 자 25.2% 30 거의 40% 65세 이상이 전체 국민 중에 2050년 그럼 중간은 없나요? 우리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중간은 없어. 항상 사람들이 중간은 생각 안 해요. 그럼 이게 서서 이렇게 된다. 이게 제조업하고 실물 경제랑 연결돼 있어요. 내수 시장하고 모든 산업하고 다. 그래서 제가 인구가 젊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GDP, GNP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거예요. 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제 그때. 자, 그리고 블랙록, 리플, 나스닥 등의 기업이 FTX 2.0에 관심을 표명한다. 이 얘기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FTX 이 거래소는 재오픈합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왜냐면 이 사실 제가 여기 영상에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미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합병자가 블랙록이 될지, 리플사가 될지, 나스닥이 될지, 아니면 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거를 재오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하반기 내에 이 친구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대중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 FTX 운영 재개 관련 논의 시작, 리브랜딩 가능성. 자, 이거 뭐 FTX 2.0에 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거 그냥 근거 없이 나오는 뉴스가 아니에요. 이미 세력이란 사람들은 이미 로드맵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여기 비트메인, 안트마이너, S19XP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미리 지금 이제 계약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이죠.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트메인에서 신제품을 빼낸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이 비트코인 알고리즘은 이 세 개를 같이 공유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 자체 비트코인 그리고 BCH, BSV 가장 최근에 며칠 전까지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레이트가 조금 많이 올랐었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굴자들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비캐를 좀 더 캤었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아마 이 채굴기 판매량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가면 뭐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뭐 지금은 비트코인 위주지만 만약에 수익률이 BCH나 BSV가 많다라고 판단하면 이들은 반응하겠죠. 뭐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지켜봐야죠.
해시레이트가 과연 어떻게 갈지. 자,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에서 그리고 유로존 M2 그로스 앤 인플레이션. M2면 이제 통화량 발행이죠. 여기 보시면은 통화량 발행을 줄입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율 후행돼서 나타나고 있고 여기 유로존 M2 0.3으로 많이 줄여놓은 현재. 그래서 유로존은 지금 통화량을 많이 줄여놓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은 금리 인상에 관해서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지만, 그리고 어저께 나온 뉴스는 호주가 금리를 발표를 했어요. 호주는 금리를 그러니까 예상치는 인상이었는데 동결을 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미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건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이제 동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다가오는 어떤 그런 시즌에.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끝까지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신념을 버리지 마시고 하시면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